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383번째 시간. 자, 이 한자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금부터 먼저 보도록 할까요? 이 한자어는 우리가 피폐라고 읽습니다. 피폐라고 읽어도 되지만 발음이 어려우니 피폐라고 읽는 것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명사로서 지치고 쇠약하여짐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곤하고 너덜너덜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피곤할 피자입니다. 자, 소전에만 보이고 있고요. 그냥 보시더라도 병들어 기댈 력자 안에 저 가죽 피자가 들어간 것으로 보아 허씨는 분명히 이 글자를 형성자로 보았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것이 뜻이고요. 안쪽에 있는 가죽 피자가 소리가 되겠죠. 그게 맞는지 한번 설문의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신의 설문의자입니다. 역시 수고롭다, 수고한다, 괴롭다, 고되다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병들어 기댈 력자의 뜻을 따르고 안에 있는 가죽 피자는 소리를 나타낸다. 역시 형성자로 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게 형성자가 맞느냐? 이게 가장 깔끔한 설명이 되겠지만 만약에 가죽 피자를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만약에 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 의미는 아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추정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일단 가죽이란 뜻이기 때문에 이것이 겉으로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피곤한 것이 혹은 마음이 피곤한 것이 얼굴이나 표정이나 아니면 몸짓에 다 바깥으로 드러난다라는 뜻으로 이 가죽 피를 썼을 수도 있고요. 또한 가죽 피라는 것은 가공하기 전에 그렇죠? 그런 가죽을 말합니다. 이것과 대비해서 가죽이 그 가공을 마친 가죽은 가죽혁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죽 피라는 것은 가공 전이기 때문에 수분이 마르면서 이렇게 좀 주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쭈글쭈글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면 피곤한 어떤 사람의 경우에 그 증세가 약간 이렇게 좀 허물어져 있다거나 아니면 쭈글쭈글하게 좀 이렇게 주름이 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아마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피곤할 피자는 형성자이면서 회의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피곤할 피자를 해석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허신이 설명한 대로 이것은 뜻과 음이 서로 결합한 형성자로 보는 것이 가장 깔끔한 풀이가 되겠죠. 두 번째 글자는 폐단폐, 해질 폐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설문의자에 나와 있지 않고요. 아래쪽에 밭들 공 대신에 그 개견자가 들어가 있는 넘어질 패자, 짐승 이름 패자가 설문의자에는 수록되어 있습니다. 허신의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의자의 설명입니다. 머리를 조아리고 바닥에 그저 머리를 딱 붙여서 엎드리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엎드릴 복자하고도 사실 닮아 있는데 여기에도 개견자가 들어 있습니다. 개가 사람 앞에서 복종을 맹세하며 바닥에 딱 붙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바닥에 이마나 머리가 딱 붙어 있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푹 꼬꾸라져서 머리가 바닥에 닿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는 죽을 사자가 들어간 그렇죠? 죽을 폐자하고 서로 통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여기는 넘어질 폐자의 경우에는 개견자의 뜻을 따르고 그다음에 이 글자 자체가 해질 폐자입니다. 해질 폐자는 소리를 나타낸다라고 해서 허신은 이 글자를 형성자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이유인지 죽을 사자도 아니고 개견자도 아닌 밭들 공자가 여기에 들어가면서 현재 쓰고 있는 이 글자가 생겨난 것이죠. 원래는 이 글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에 있는 공통된 글자 해질 폐자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진 글자일까요? 해질 폐자의 갑골문을 보시면 어떤 수건을 이렇게 걸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막대로 손이 있고 막대가 있죠. 이 수건을 때리는 겁니다. 천이나 수건을 때린다는 것은 먼지를 털거나 어쨌든 그런 작업이겠죠. 그런데 먼지만 나오면 되는데 무언가 조각 같은 게 보입니다. 이거는 아마
이 천이 오래됐기 때문에 거기서 떨어져 나오는 조각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만약에 새 옷감이다 라고 하면 네, 옷이다, 옷감이다, 아니면 뭐 이불이다 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오지 않겠지만 낡고 해져서 이것이 이제 너덜너덜하다면 그것은 여러 가지 조각이 파편이 튀게 되겠죠. 그래서 오래되었다 혹은 썩었다 아니면 뭐 부서진다 이런 뜻까지 가지고 있는 단어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해질 패자를 보면 오래된 옷이다 아니면 다 해진 옷을 뜻한다라고 허시는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안에 있는 이 글자도 해진 옷 패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도 패자이고 이 글자도 패자이고 여기서 그렇죠? 받들 공을 드는 것도 서로 패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 정리하자면 4급의 피곤할 피자, 병들어 기댈 역자가 붓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두 번째 글자는 준 3급의 패단 패, 해질 패자입니다. 총 15획이고 받들 공자가 붓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원래는 받들 공자는 한자에 없었다. 나중에 생긴 것이다.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피곤할 피자고요. 패단, 패, 해질 패자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15획입니다. 사전에 따라서는 옆에 있는 이 헌옷 패자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이거를 뚫어서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폐라고 하면 지치고 쇠약하여짐, 파폐라고도 합니다. 산업화와 도시화의 그늘에서 피폐와 몰락을 거듭하고 있는 농촌이라는 예문이 있었습니다. 이 패자가 들어간 것 중에 폐단도 있죠. 그렇죠? 낡고 그런 것들의 원인이 되는 그 천 7마리를 얘기합니다. 어떤 일이나 행동에서 나타나는 옳지 못한 경향이나 해로운 현상, 폐단을 폐라고도 얘기하죠. 폐는 장음이니까 폐단이라고 발음하는 것이 옳겠네요. 자, 두 번째 폐가 들어가는 말은 병폐란 말도 있죠. 병통과 폐단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병폐라고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피폐라고 얘기하는데 중국에서도 비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로 피곤할 때는 비베이라고 하는 표현을 더 쓰기도 합니다. 이거는 가출 비자의 간화자이고요. 일본어 보시면 히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하고 중국과 일본이 서로 같은 글자를 쓴다. 다만 패자는 받들 공자를 뺀 것을 간화자로 쓰고 있는 것을 중국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피폐, 중국어 비비, 일본어 히헤이를 알아보았습니다. 영어로는 exhaustion이나 devastation이라고 해야 되나요? devastation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많이 나오는 등장하는 단어이고요. 그 다음에 일제 강점기 치하에도 피폐, 그 다음에 광복 이후에도 피폐 대신 뒤에 나오는 것 다 농촌이 보통 나왔네요. 피폐한 농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383번째 컨텐츠는요. 피곤할 피자와 폐단 폐, 특히 해질 폐자, 너덜너덜한 상태를 뜻하는 피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한자어 어떠셨는지 궁금하고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느낌과 의견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